여보, 우리도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강릉 글램핑장에서 아내가 한 말 한마디가 15억 인생 파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공무원이셨어요? 매일 밤 술 취한 손님들이 묻는 말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은 35년 공무원 김 씨의 일화를 통해 꿈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35년간 도시계획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길고 긴 공직 생활이 끝나고 아내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바닷가에서 우리 부부는 진정한 힐링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마음이 바닷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던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니 새로운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묵었던 오션뷰 글램핑장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다른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글램핑장 사장님이 친절하게 운영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생각보다 수익성도 괜찮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이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많이 찾는다며 전망이 밝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생활 동안 쌓아둔 퇴직금이 있었고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공간 설계에 대한 노하우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5년간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 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내도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글램핑 사업이 꽤 전망이 좋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캠핑 붐이 일면서 글램핑장 수요가 급증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광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고 저금리 정책으로 사업 자금 조달도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밤 글램핑장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할지,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마치 젊은 시절 신혼집을 꾸미던 때처럼 설렜습니다. 두 딸도 아빠 엄마가 뭔가 새로운 일 하는 거 좋은 것 같아 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큰딸은 마케팅 회사에 다니면서 SNS 홍보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몇 달 동안 전국의 유명한 글램핑장들을 돌아다니며 벤치마킹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노트에 적어가며 우리만의 차별화된 글램핑장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내는 인테리어와 서비스 부분을, 저는 전체적인 설계와 운영 계획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성공하는 글램핑장들의 공통점은 독특한 컨셉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포토존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강릉 외곽 바닷가 근처에서 폐허처럼 방치된 부지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바다가 보이는 최고의 위치라며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보는 일몰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주변에 경쟁업체도 많지 않아 독점적 위치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 서울에서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고 고속도로 IC에서도 가까웠습니다.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 등을 합쳐 총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중개업자는 이 정도 투자로 연간 3, 4억 수익은 거뜬하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글램핑장들의 성공 사례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에 150만 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투자비 회수까지 3, 4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컨테이너, 돔텐트, 루프탑 구조로 감성적인 글램핑장을 설계했습니다. 도시계획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동선과 공간 배치는 제가 직접 구성했습니다. 바다 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총 12개 동으로 구성된 중간 규모의 글램핑장으로 계획했습니다. 각 동마다 다른 컨셉을 적용해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매일 현장에 나가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습니다. 안에는 침구류와 어메니티, 조명 등 인테리어 소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선택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공사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지만 퀄리티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루프탑 바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드디어 오픈한 첫날 SNS에 올린 사진들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노을 맛집 캠핑장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예약이 줄을 이었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정말 힐링됐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라는 후기들을 보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도 찾아와서 예쁜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투자비 회수도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워질수록 예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뜨거웠던 인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해안가 글램핑의 치명적인 단점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추운 바닷바람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손님들도 춥다며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닷바람 때문에 방안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고 관리 인력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름철에는 몰랐던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난방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름철 전기료도 에어컨 때문에 많이 나왔지만 겨울철 난방비는 그보다 훨씬 부담스러웠습니다. 해안가라는 입지 때문에 비와 바람 피해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시설물 보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컨테이너 지붕 보수, 돔텐트 교체, 배수 시설 정비 등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수백만 원의 보수비가 들었습니다. 염분 때문에 금속 시설물들이 빨리 부식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대출 이자와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여름철 매출로 겨울을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었는데 예상보다 비수기가 길고 깊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400만 원이 넘었는데 겨울철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부가 직접 청소, 고객 응대, 시설 관리까지 모든 것을 맡아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손님이 몇 팀 안 되니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에는 주말에도 예약이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무릎이 아픈데도 매일 청소를 했고 저는 밤늦게까지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꿈 같았던 글램핑장이 어느새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절적 특성을 미리 고려하지 못했는지, 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지 자책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폐업까지는 아니지만 운영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님도 거의 없고 유지비만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5억 원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밤새 울면서 이야기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계속 버티면 빚만 더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대리운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도 생각해봤지만 자격증 취득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대리운전 앱에 가입하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제가 밤늦은 시간에 낯선 사람들의 차를 운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창피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고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첫날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을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작은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큰 위안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아저씨, 안전운전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앱 수수료 등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손으로 벌었다는 것에 위안이 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대리운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그런 일까지는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하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처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도 처음엔 서러워했지만 이제는 여보, 우리 이렇게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해 라고 말합니다. 둘이 합쳐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지만 빚 갚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 경험 없는 업종에 큰 돈을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공무원으로만 살아온 제가 서비스업의 복잡함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고객 응대부터 시설 관리,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최소한 해당 업종에서 1, 2년은 일해보고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입소문만 믿고 철저한 유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의 성공에 도취되어 비수기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SNS 마케팅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습니다. 지속적인 고객 유치 방안과 계절별 운영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름 3개월 매출로 1년을 버텨야 한다는 현실을 간과했습니다. 셋째,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유 자금 없이 올인한 것이 독이 됐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7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최소 50% 이상은 자기 자본으로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모여서
15억 원이라는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런 교훈을 얻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었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낡은 부지 일부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공간은 장기 캠핑 장비되어 창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손 떼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캠핑용품 대여업은 계절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초기 투자도 많이 들지 않아서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물들을 창고로 활용하면 별도 투자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생계 일기라는 전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실패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값진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나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와 사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글쓰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을 하나 구입해서 임대 수익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작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 40만 원 정도지만 꾸준한 수입이라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씩 모아서 원룸을 하나씩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수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벌어들이는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써가며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큰 꿈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반찬 가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라고 말하며 웃어줍니다. 글램핑장을 운영할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예약이 취소될까봐, 손님이 불만을 제기할까봐, 시설에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습니다.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며 도시의 불빛을 보고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35년 공무원 생활, 15억 원의 실패, 그리고 지금의 소박한 일상.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성급한 결정으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저 때문에 아내까지 고생시키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35년간 안정적인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사업가가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모했습니다. 최소 1, 2년은 해당 업종에서 직접 일해보며 경험을 쌓은 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책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고객 응대 하나하나가 다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현금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끝입니다. 대출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고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저는 15억 중 10억을 대출로 충당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숨이 막혔거든요. 자기 자본이 최소 70% 이상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 의견도 귀담아 들으세요. 저희 큰아들이 아버지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말렸는데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냉정한 조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보는 시장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꼰대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습니다. 치킨집, 카페, 펜션 등 다양한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했다가 3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카페 창업 후 코로나로 망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실패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한 분은 아저씨,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억 원을 잃었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런 시련을 함께 견뎌낸 아내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저도 이제는 큰 꿈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업도 하나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갈 계획이고, 전자책도 처음엔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탕주의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리운전을 계속하면서 작은 수익원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제 분수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